성종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4일 갑자 두 번째 기사 1488년 면홍치 1년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4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5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후원에 나아가 종친 의빈의 진연을 받다. 성종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5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이조의 사례기를 조종조에서는 명을 받들고 사신으로 나가는 제상은 정일품이면 도철차사라 부르고 종일품이면 채찰사라 부르고 정이품이면 도순찰사라 부르고 종이품이면 순찰사라 불러 그 직질의 높낮이에 따라 달리 불렀는데 세조조에 이르러 채찰사라는 칭호를 없애고서 직질을 논하지 않고 다 순찰사라 불렀으나 이름이 차등이 없으므로 이의 채무에 적당하지 못하니 조종조의 전례에 따라서싸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20권 성조 19년 9월 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성균관의 생원 황치선 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이 엎드려 보건대 전하께서 성경에 잠심하고 학교에 유의하시어 특히 전 대사성 노자형에게 성균관의 직임을 맡겨 사예를 삼고 사승을 삼으시어 10여 년 동안 유도하고 권장하여 한때 인재가 다 성취할 수 있었고 지난 신축년에 전하께서 크게 유신을 불러 모아 자리를 옆에하여 문난하고 지극한 도리를 연구하실 때 노자형의 분석이 정리하고 의논이 지당하여 위로 연충에 맞음으로 전하께서 특별히 은총을 더하고 특별히 앞날을 내리시고 또 통정대부로 발탁하여 품계를 올려 대사승으로 제배되었으니 늙은 이를 우대하고 어진 이를 예우하는 것이 지극하셨습니다. 건년 이래로 사문에 입은 바가 있어 배우는 자들이 앞을 다투어 스스로 탁마하니 그가 오도에 보탬이 있는 것이 작지 않으므로 노자형이 나에게가 늙었다 하여 걸레하여 토요직을 2번 청하였으나 전하께서 윤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해직되어 고향으로 돌아가서 늙은 몸을 양생하여 생애를 마치게 되었으니 노자형의 생각에는 만족하겠으나 신들의 우러러 따르는 마음에는 어찌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또 노자형은 청렴하고 곤고를 견디는 마음을 굳게 지켜 산업을 늘리지 않고 타향의 임시로 살면서 벼슬살이를 하여 고향의 집이 쓸쓸하니 배부르고 몸을 따뜻하게 할 자선이 아마도 넉넉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들이 삼가 살피건대 전에 임금이 군자를 기르려면 보인이 고기를 잇대고 num인이 곡식을 이어서 보내야 한다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특별히 그가 있는 고을을 시켜 달마다 고기를 보내고 해마다 곡식을 주어 끝까지 그 은혜를 받아 남은 생애를 다 하게 하소서. 그러면 또한 성령께서 돈독하게 권장하고 드러나게 격려하시는 한 가지 성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니 예조에 내리라고 명하였다. 그렇다. 성조실록 220권 성조 19년 9월 6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이종호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국가에서 배우는 자들이 경수를 닦지 않고 오로지 사화를 승성하는 것을 염려하여 특별히 초시에 강경하는 법을 마련하였으나 배우는 자들이 학업을 게을리하고 강구하지 않는 배단이 쉽게 고쳐지지 아니하여 올해 관시의 액수가 50인데 강수에 입격한 자는 40인이고 한승시의 액수는 40인데 강수에 입격한 자는 36인입니다. 인재가 많은 경중에서 입격한 자가 이처럼 적은데 외방에서 향시의 액수가 10인이라면 강세에 입격한 자가 혹 수십인에 이르니 어찌 경중에 인재가 적고 외방에만 많기 때문이겠습니까? 이는 다름이 아니라 경중에서는 이미 시관을 가려 뽑고 또 대관을 시켜 들어가 참여하게 하므로 사사로운 일을 용납할 수 없는 형세이나 외방에서는 문신인 수령과 교수의 수가 적어 가려서 차출할 겨를이 없고 또 검찰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뻔뻔스레 강수를 시험할 점에 사정에 끌리고 위세를 겁내어 아무는 재상의 자제이고 아무는 한때의 수령이고 아무는 수령의 자제이고 아무는 평소의 친구라 하여 사정을 쓰고 사사로운 일을 행하듯 끓이는 것이 없어 그러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향시에 입격한 자는 진도하고 배우지 못한 무리가 아니면 반드시 권세 있는 집의 젖비린내 나는 아이입니다. 그 방목을 살펴보면 충청 의도의 원액은 13인데 구순경, 정승총, 임희재도 끼었습니다. 구순경은 구수영의 아들이고 정승충은 정승조의 아들이고 임희재는 임사홍의 아들인데 오직 이 3인은 나이가 약관이 못되고 학업이 성취되지 못했으나 외람되게 13인의 줄에 끼었습니다. 대저 경학을 강습하는 것은 글을 짓는 따위와 달라 여러 해 동안 강독한 뒤에야 정통할 수 있으니 본래 구순경 등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청도 하나를 보면 다른 도도 외람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올해 향시에 입격한 사람은 서울에 모아 다시 시험하도록 명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주에다 다시 시험할 수 없다며 구순경 등 3인을 따로 다시 시험하게 하여 쥐니를 받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조의 홍분반과 같은 것이 여기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하니 영돈 이상과 의정부에 보이라고 명하였다. 사화는 좋은 문장이다. 관시는 성균관에서 보이는 문과 초시이다. 생원 진사로서 거제한 지 만 300일이 되는 자를 농명하여 시험 보이되 50명을 선발하였다. 한성시는 한성부에서 보이는 생원 진사와 문과 초시, 문과 초시는 40명, 생원 초시와 진사 초시는 각 200명씩 뽑았다. 향시는 문과, 생, 진과, 잡과 등의 과거 초시로서 각도에서 보이는 1차 시험이다. 홍분방은 권문의 자대들이 많이 급제한 과거의 방목, 고려 우왕 11년 1385년 감시에서 시원 윤취가 뽑은 99인 가운데 권세가 전내 나고 붉은 옷을 입은 애들이 많았던 까닭으로 비웃는 말이다. 성조실록 220권 성조 19년 9월 7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사복세 전지하기를 행사과 이 영손에게 말 한 필을 내리라 하였는데 일식의 추산에 착오가 없었기 때문이다. 성조실록 220권 성조 19년 9월 8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국계일이다. 성조실록 220권 성조 19년 9월 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기를 근래에 사유로 등록된 자가 다른 벼슬에 많이 제수되어 이 때문에 유생을 가르치는 일을 오로지 하지 않으므로 매우 적당하지 못하니 이 뒤로는 다른 벼슬에 제수하지 말고 차차로 높여 소용하여 그 직임을 오로지 맡기고 사유로 적당한 사람을 더 초록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220권 성조 19년 9월 10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상성부 바다도의 원납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220권 성조 19년 9월 10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외 혹은 종가 무가 내주하다. 성조실록 220권 성조 19년 9월 11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주서 한림을 나눠 보내어 병주 도청부의 난관과 함께 군영 군보에 가서 비가 새거나 벗어지고 무너진 곳과 군사가 편안히 거처하는지 여부를 살피게 하고 이어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백성의 집이 무너졌을까 매우 염려되니 오부를 시켜 살펴서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220권 성조 19년 9월 12일 MC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대비께서 한 열정을 오래 앓으시니 이달 안에 나으시더라도 내가 어찌 안심하고 강무할 수 있겠는가 멈추는 것이었단가 하였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상상께서 분부하신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강무는 큰일인데 지난해 거행하려다가 하지 못하였고 올해 또 거행하려고 모든 일이 이미 갖추어졌으니 대비께서 조금 평상으로 회복하여 찬선을 드시거든 하루길이나 한낮을 길 되는 데에서 거행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아니 선교하기를 내가 어찌 생각하지 않으랴마는 대비께서 편찬을 씌어 일이 거행되기 어렵겠으므로 일찍부터 멈추려는 것이다. 영도령 이상에게 물으라 하였다. 심해 윤필상 홍흥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멈추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이극배 윤호가 의논하기를 징발된 군사는 이미 길을 떠났으니 강문은 거행할 수 없더라도 장수에게 명하여 점거한 뒤 해쳐보내는 것이었다겠습니까? 아니 이극배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12일 음신 두 번째 기사 한열정은 갱년기래
사헌부대선 성준 등이 차자를 올려 아래기를 신들이 듣건대 태천은 본래 군이었는데 현으로 낮춘 까닭은 그 고을에 사는 맹인의 아들이 아비를 모살하였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제 박성근은 모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제 어미를 죽였으므로 태천의 맹인의 아들보다 심한데 그가 살던 엄죽현을 예전대로 두고 없애지 않는다면 그것이 국법에 어찌 되겠습니까? 옛말에 승모라는 이름의 마을에 증자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엄죽지경은 인인, 효자가 밟으려 하지 않는 곳인데 어찌 관할을 버려놓고 관리를 두어 다른 고을과 같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신들이 듣건대 박성근의 처자를 다 사변하게 하셨다 합니다. 박성근의 죄는 천지 용납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다만 강도로 논하여 죄를 정할 수는 없으나 어미를 죽일 때 먼저 강도가 겁탈하는 형상을 지어 보였으므로 이는 강도이니 그 처자는 대전에 따라 관노비로 용속하여 마땅하고 다만 사변하게 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박성근은 이미 제 어미를 죽였으니 아비가 있었다면 어찌 아들로 용납하였겠습니까? 이는 박성근이 이미 스스로 부모에게서 끊어진 것이니 어찌 아들로 논하여 전민을 상속할 수 있겠습니까? 박성근에게 이미 전개하지 말아야 한다면 박성근의 처자가 또 어찌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의 생각으로는 엄죽현은 없애야 하고 박성근의 처자는 병군의 노비로 종속하여야 하고 박성근의 부모의 전민도 속공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래의 적자의 마음을 두렵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엄죽현을 없애는 것이 마땅한지는 영돈영 이상에게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심해 연필상 연호는 다 전에 의논한 것과 같이 없애야 한다고 홍흥 예급에는 다 전에 의논한 것과 같이 없애서는 안 된다 하였으며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수령은 모살하거나 부모를 죽인 자가 있으면 그가 있던 고을을 강호하거나 없애는 것은 실로 우리나라의 전례이기는 하나 역대를 살펴보건대 고을이 많은 천하에서 어찌 그 사이에 난신적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마는 이 때문에 고을을 없앴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없애지 않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없앨 수 없다 이를 헌부에 이르라 하였다. 성조실록 220권 성조 19년 9월 12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령과 문과의 향씨가 외람되다는 일을 의논하였다. 심해가 의논하기를 충청 우도에서 취한 13인을 모두 다시 시험하는 것은 어지러움으로 반드시 거행할 수 없으니 구순경 등 3인만을 다시 시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연필상이 의논하기를 강경하는 법에는 본래 면대하는 표단이 있는데 이제 구순경 등이 나이 젊은 사람으로서 끼었으니 무리가 시끄러운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본래 회시의 강서가 있는데 따로 다시 강서시켜 진위를 밝히는 것은 대체 맞지 않을 듯합니다. 하고 홍흥, 손순효, 이승원이 의논하기를 향시에 입격한 자는 이따금 요령이 있으나 구순경 등을 다시 강서시키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순경 등은 다 경중에 살고 적관이 충청도가 아닌데 법을 어겨 향시에 나아갔으니 취국하고 아울러 원점이 있는지를 살펴서 죄주소서 하고 이급배 윤호가 의논하기를 회시의 강서 때 진위가 저절로 나타날 것입니다. 향시를 다시 시험하는 것과 구순경 등을 다시 강서시키는 것은 모두 이를 채무를 잃는 것이므로 거행하여서는 안 될 듯합니다. 하고 하니 전교하기를 본래 회시가 있으니 이제 다시 강서할 수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220권 성조 19년 9월 10일 임신 네 번째 기사. 밤 초구에 어서를 내려 이르기를 데비전의 한 열정이 오래도록 평상으로 회복되지 않으시니 내 마음의 아픔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근신한 제상을 속히 보내어 종묘 사직과 무신에게 제사하는 곳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빌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0권 성조 19년 9월 13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이제 정교를 받으니 재령의 제집사를 계승부의 품관으로 차정하는 것은 지극히 설만하니 영능의 예에 따라 시행하라 하셨습니다. 신들이 상세히 참고하니 재령의 제집사는 계승부의 난관과 교수로 차출하되 모자라면 계승부에서 경기감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건방의 수령으로 보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재령은 태조의 비 신의 왕후의 능이다. 영능은 세종과 그 비 소헌왕의 능이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13일 개요 두 번째 기사. 헌문관 교리 이승근이 상서하기란 신의형 이승형이 이제 제주 경차의 명을 받았으나 신의 어미가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고쳐 차출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르고 또 그 어미에게 약을 내려 주었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1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종친 의정부 6조 승정원에서 창경궁에 가서 인수 왕대비에게 문안하니 전교하기를 대비의 병후가 나으시는 것이 늦을런지 빠를런지 알 수 없으므로 다른 곳으로 비유하여 평상으로 회복되시기를 기다려야 하겠으니 관상감을 시켜 나를 가려서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220권 성조 19년 9월 14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영동령 이상을 불러 전교하기를 대비의 병세는 한교와 열기가 번갈아 일어나는데 약의 효용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내가 세종조 세조조의 옛일에 의하여 사제에 옮겨 계시기를 결정하였으나 대비께서 폐단이 있다 하여 그렇게 하리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다시 청하여 윤호를 받았으므로 내일 내가 대비를 모시고 나가고 중궁 세자를 시켜 인해 왕대비를 모시고 장덕궁에 이어하려 한다 하였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상상께서 분부하신 것을 이미 잘 알았습니다마는 인수 왕대비께서 장덕궁으로 이어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길방이 아니므로 안 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20권 성조 19년 9월 14일 갑술 세 번째 기사. 항림정 이의 집을 대비에 이어서로 하고 그 근방에 있는 전강서 현령 최세현의 집을 대전의 시좌소로 정하고 안국방을 이문을 골문으로 하였다. 성조실록 220권 성조 19년 9월 14일 갑술 네 번째 기사. 강물을 멈추라고 명하고 이어서 여로도의 관찰사 절도사 개성부 유수에게 하유하기를 열방하고 사냥하는 것은 나라의 큰일이므로 폐지할 수 없는데 국가의 기해년 1회로 사고가 잇따라 폐지하고 강습하지 않아 군정이 조금 해이하여졌으므로 이달 24일에 병마를 검열하고 28일에 경기 강원도 등지에서 사냥하려 하였으나 인수 왕대비께서 편찮으시어 열흘 동안 문안하여 약을 맛보고 찬선을 보는 일을 조금도 부려들 수 없으니 도리어 무슨 마음으로 멀리 떠나서 군사를 일삼겠는가. 다만 군국의 정사는 군기를 정제하고 기율을 엄명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이제 병마가 모임에 따라 장수를 명하여 교위에서 교련하고 검열하여 훈련이 어떠한지를 보게 할 것이니 경은 잘 알라 하였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15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종천이 와서 문안하는 절차를 내었으니 전교하기를 일품 이상 1원이 번갈아 차례로 문안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15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사관한 정은 이 자건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인수 왕대비전이 이어하셨다 하여 전하께서도 이어하시려 하시니 성효가 지극하십니다. 그러나 여염은 좁고 누추하여 하루도 임하시기 마땅하지 않은데 더구나 이어서는 대궐에서 매우 가까이 떨어져 있으니 전하께서 아침 저녁으로 친히 가서 문안하시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15일 을한 세 번째 기사. 술시에 인수 왕대비가 항림정 이의 집으로 이어하고 임금이 최세현의 집에 이어하였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15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박성근이 처단한 극변고을의 노비를 용속하고 박성근이 그 부모에게 전수한 전민은 모두 속공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1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 광명부원군 이급배 옥상군 이제 이여주 판서 유지가 이어서의 문안하니 인수왕대비가 전교하기를 내 병이 어찌 비접하였다 하여 나을 수 있으랴마는 창경궁은 내가 홀로 사는 곳이 아니라 왕대비가 계시고 또 요즘 병을 앓는 궁인이 많아
이 때문에 주상께서 굳이 피접을 권하심으로 내가 마지못하여 따른 것이다. 다만 주상께서도 여기에 이어 하셨으므로 내 마음이 미안하니 주상께서 황공하여 3, 4일에 한 번이나 5, 6일에 한 번 왕래하며 문안하시는 것이 좋겠다. 내 병우는 하루 이틀 사이 갑자기 위급하여질 것이 아니니 다시 다른 증세가 생기거든 여기 와서 약을 보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 제상들은 내 뜻으로 주상께 황공을 권하시오 하였다. 윤필상등이 대비의 분부에 따라 황공을 개청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추로한 것은 정후에 따라 방문을 살펴 약을 의논하고 약을 올릴 때 내가 반드시 먼저 맛보려는 것이다. 어찌 잠시라도 멀리 있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윤필상이 대비전에 아뢰기를 신등이 전교에 따라 환공을 개창하였으나 상상께서 약을 보는 일 때문에 물러가 계실 수 없으므로 윤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대비께서 분부하신 것이 옳기는 하나 전하께서 분부하신 것이 더욱 마땅하니 장차 어떻게 조치하여야겠습니까? 아니 대비가 전교하기를 내 병은 오늘 비롯된 것이 아니고 또 위급한 증세가 아닌데 더구나 내가 이제 약 먹기를 싫어하여 하루에 한 번만 먹을 뿐이니 다시 다른 증세가 있거든 주상께서도 와서 병 구안하시는 것이 옳겠다. 주상께서 황공하지 않으시면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여 병이 더할 것이니 반드시 다시 개청하여야 할 것이요 하였다. 윤필상등이 이 뜻으로 다시 아뢰니 전교하기를 대비께서 이해하셨으므로 내가 차마 물러가 있을 수 없으나 굳이 자지를 어길 수 없으니 내가 환궁하겠다 하였다. 윤필상등이 또 이 뜻을 대비에게 하리니 대비가 전교하기를 나는 이미 청을 받지 못하였거니와 경들에게 힘입어 청을 허락받았으니 내 마음 매우 기뻐하였다. 성전실록 220권 성조 19년 9월 16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내가 황궁한 뒤에 인수 왕대비에 이어서는 우상 대장 한치레를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시위하게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이어서의 모든 일은 두 대비장께서 경복궁에 이어 하셨을 때의 전례대로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16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어서를 시위하는 군사는 반드시 밖에서 비바람을 맞을 것이므로 내가 매우 염려되니 성전에 가서 살펴보고 붙어 있을 만한 인가가 있으면 그만이겠으나 없거든 가가를 지어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16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황공한 뒤에 문하는 사람이 밤새도록 왕래하여야 할 것이니 이어서의 강문과 창덕분의 서장문은 수문장을 씻겨 통행 표신을 살피고 사람을 출입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통행 표시는 나라에서 발급하던 성문을 통행할 수 있는 신표를 말한다. 성조실록 220권 성조 19년 9월 16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이날 저녁에 임금이 황궁하여 곧바로 세자의 신궁에 가서 왕대비에게 문안하였다. 이때 왕대비는 여기에 있었다. 임금이 두 대비전에 효성을 다한 것이 이러하였다. 성조실록 220권 성조 19년 9월 17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이호소에 문안하다. 성조실록 220권 성조 19년 9월 18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도승지 송영이 을 이웃에 보내어 문안하니 대비가 전교하기를 내가 간밤에 비로소 편안히 잤고 정무가 점점 나아가는 듯하다. 오늘 주상께서 문안하러 오신다 하는데 주상의 몸이 수고스러우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비오는 날에 시위하는 사람이 누구를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 매우 미안하니 이 뜻을 주상께 가서 아뢰도록 하시오 하였다. 성령이 돌아 아뢰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오늘의 문안을 멈추고 내일 오전에 가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20권 성조 19년 9월 18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쑥용 정씨의 동생과 인수 왕대비전의 시녀인 상궁 조씨의 동생을 다 영부의 양인이 되도록 허가라고 명하였다. 성조실록 220권 성조 19년 9월 18일 무인 세 번째 기사 한하늘 가신대부 서원군 겸 장례원 판결사로 유윤겸을 통정대부 동령부 도정으로 최응현을 통정대부 호조 참의로 한근을 통정대부 승정원 동부승지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한근은 인수왕대비의 삼촌질인데 모든 진행벼슬에서 청렴하고 근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유윤겸은 태제 유방선의 아들인데 일찍이 검거되었다가 늦게 과거에 급제하였고 두부의 시에 정통하였기 때문에 임금이 알아주어 승기 참의에 재배하기에 이르렀으나 평생 동안 그 아내를 소박하였기 때문에 부족하게 여겼다 하였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18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임금이 이어서의 무난하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18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이어서 진내에 있는 집의 주인은 집을 비우고 옮겨 피하여 있어야 하므로 이것이 불쌍하니 쌀과 배를 적당히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18일 무인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여인은 맡은 일이 지극히 중한데 지금 그 기술을 잘 닦아서 궁금에 출입할 만한 자는 광내, 은비, 의비 밖에 다른 사람이 없으니 승진은 약방 제조와 함께 의업에 정통하고 마음 쓰는 것이 순수하고 발라서 대내에 출입할 만한 자를 가려서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18일 모인 일곱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어유소 이철견은 여러 번 큰 군사를 거느려서 행진에 관한 일에 가주 익숙한 사람이다. 이번 대열 때에 특별히 김세적 등을 보내어 용군하는 형세를 익히게 하여 뒷날의 소용에 대비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2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나는 본래 약 방문을 몰랐으나 이제 대비께서 편찮으시기 때문에 대개 조금 알았다. 대저 당약은 민간에서 얻기 어려우나 향약 집성방에 실려있는 약으로 말하면 서민이 다 분별하여 알아서 쓸 수 있게 하고자 한 것이니 노숙한 의원을 시켜 일상 쓰기에 절실한 것을 초록하여 언문으로 번역하여 주자로 박아 민간에 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21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이어서의 무난하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21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승지 송영 하는 김극검에게 명하여 임사홍의 집에 가서 살펴보게 하였는데 대개 인수 왕대비가 다시 이어하고자 하기 때문이었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2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23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헌 성준 등이 자자를 올려 아뢰기를 이미제 구 순경 정순충 충충도 향시 13인의 액수에 끼었는데 재상의 아들은 나이 들고 경세에 통한 자라도 법을 어기고 들어가서 입격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의심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미제는 겨우 나이가 약관이고 학문이 방도에 통달하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나라 사람이 떠들면 누구나 다 매우 분하게 여겨 국가의 공도는 과거가 있을 뿐인데 재상집 젖들이내 나는 아이가 이처럼 절취를 하니 초이하에 미천한 선비는 영달할 길이 없다 합니다. 대전에서 살펴보면 제과 조에 그 도에 사는 자가 나 현재 벼슬에 있는 조사가 아니면 향시에 나아가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생은 진사로서 늙고 병든 어버이 때문에 진성을 받은 자는 향시에 나아가는 것을 허가한다 하였습니다. 임희재 등은 사미는 재상의 아들로서 늘 경중에 사는데 이를 그 도에 산다고 하겠습니까? 정승충은 중승조가 공신의 적장이기 때문에 사명이 제수되었으니 조사로 현재 벼슬에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아비인 임사홍, 구수영, 정승조 등은 다 나이 젊은 재상이고 그 아내와 함께 병이 없으니 이를 늙고 병든 어버이 때문에 진성을 받은 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제 등 나이 젊은 무리가 어찌 서울에 성시하면 입격할 수 없고 시골에 성시하면 입격할 수 있다는 것을 헤아렸겠습니까? 그 부영이 시건과 교통하고 제 아들을 보내어 법을 어기고 들어가 응시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회시가 또 있으므로 이제 다시 시험할 수 없다고 한다면 대전의 향시를 치르는 법은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무릇 총민한 아이들은 외기를 잘하는 이미제 등이 향시의 일을 믿게 만들려고 겨울 동안에 부지런히 외워서 오는 봄에 다시 시험하여 어쩌다가 입격한다면 이 향시도 아울러 간위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까? 대저 간위를 몰랐다면 그만이겠지만 알고도 용서한다면 간사한 사람이 어찌 징계되겠습니까?
이제 이 향씨는 간위가 이미 드러났으니 다시 시험하여 법을 어겨 어지럽힌 것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시 시험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한다면 당나라의 묘진경이 선거를 맡았을 때 장의의 아들 장석이 어뜸을 차지하였다 하여 현종이 다시 시험하였는데 장석이 종이를 지닌 채 붓을 놔버리고는 종일 한 문자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그때 사람들이 이를 예백이라고 하였고, 묘진경은 좌천되었으며 송태조 때 도곡의 아들 도병의 이름이 세 번째 있었는데 태조가 좌우에 도곡은 아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였다 한다. 조사의 선거는 사언을 심은 것이 아니다 하고 문득 중소성에 명하여 다시 시험하게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면 어찌 다시 시험한 전례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또 충청도의 향씨가 외람된 것은 문과뿐이 아니라 생원시, 진사시도 그러하다 합니다. 이제 그 방목을 살펴보니 이 귀수도 생운시에 들었는데 이 귀수는 이득숭의 아들이고 이득숭은 현임 감사로서 제 아들을 시켜 그도 향시에 응시하게 했으니 또한 어찌 외람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들의 생각으로는 임희재 등을 다시 시험하게 하고 부형이 법을 어겨 응시하려 보낸 죄와 시관이 법을 어겨 응시를 허가한 죄를 아우러 국문하고 감사 이득승도 아우러 추구하여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없이 다행이겠습니다. 아니 영돈령 이상과 이정부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심해가 의논하기를 신이 전에 의논한 대로 다시 시험하여 무사람이 바라는 것을 쾌하게 하소서 하고 홍응이 의논하기를 선비의 풍습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다 이들 무리가 만든 것이므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사헌부에서 아랜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다시 시험하는 일은 신이 전에 옳지 않다고 의논하였습니다. 다만 이득숭을 공문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손순효가 의논하기를 향거 이선하는 법은 없어지고 과목을 두어 선비를 뽑는 법이 생겼으므로 공도가 달려 있는데도 오직 과거뿐이며 시험에 나아가는 법은 대전에 상세하니 조금이라도 법에 어그러지면 진실로 안 됩니다. 만약 다시 시험한다면 대체를 선상하게 될 것이고 감사의 아들이 그도에 성시한 것도 옳지 않은 듯합니다. 하고 이 승훈이 의논하기를 구순경 등의 일은 신이 전에 이미 의논하였습니다. 이 귀수는 그도의 감사의 아들로서 향시에 나아갔으므로 이 귀수의 재주가 입격할 만하더라도 그 아비 이득숭이 혐의를 피하지 않은 것은 진실로 죄가 있으니 사무의 살인대로 추국하여 죄해 주소서 하고 정난종이 의논하기를 과거에 응시하여 사진하기를 바라는 것은 장차 충성을 다하고 속이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속이는 일부터 하여 요행을 바라니 이는 선비의 풍습이 점점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또 성가고 고찰하는 법인 엄명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올해의 응시에는 법을 범하고 옥에서 들어간 자가 한 사람만이 아니므로 공도가 아주 없었으니 엄하게 징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당나라의 예백과 전조의 홍분방은 이제까지도 전파되어 오니 이제 이미재 등이 참으로 남의 손을 빌어서 제수라에 입격하였다 하면 다시 시험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만약에 남의 손을 빌어서 제수라에 입격한 것이 아닌데 이제 다시 시험한다면 애매할 듯하다. 예조에서는 올해의 과거가 외람되다 하여 일제 전파하고 내년 봄에 다시 시험하기를 청하였으나 이미재 등 때문에 전파한다면 그 밖에 허물없는 자들이 또한 애매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하는 김극금 경준 한근이 아뢰기를 만약에 법을 어겨 어지럽힌 무리 때문에 쉽사리 한나라의 시험을 다시 한다면 곧 옷에 때묻는 것이 싫어서 불사른 것과 같습니다. 대체 어그러지는 듯하니 다만 법을 어겨 어지럽힌 사람은 증거하고 시관이 응시를 허가한 죄를 아울러 국문하는 것이 어떠겠습니까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충청도 향시의 시관 최연은 임희재의 할아빈 임원주가 가까운 결에 붙이고 김효정은 정승충의 숙부인 정경주와 가까이 사귀는 사이이다. 이 두 사람이 서로 가까운 사이이기에 글자를 누스라에 알렸으므로 임희재, 정승충, 구순경 등이 모두 시험에 입격하였으나 세상은 경서를 읽지 않았을 뿐더러 글도 잘 지을 줄 모르는 한낱 어리석은 아이니 무리가 시끄러워서 대간이 농계하였다 하였다. 절취는 제나라 선왕이 피리 부는 것을 좋아하여 300명으로 무리를 지어 피리를 불게 하였는데 남곽 선생이라는 분은 피리를 잘 불지 못하면서 그 중에 끼어 피리 부는 것으로 녹을 먹었다.
제 선왕이 죽고 그 뒤를 이은 왕이 나도 피리 부는 것을 좋아하지만 한 사람씩 불도록 하려고 한다 하자 남각이 도망하였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진성은 백성들이 방납, 휴가의 청원, 이속의 면제 등을 진정할 때 관가에서 내려주는 허가증이다. 예, 백은 종이와 부츠를 손에 들고도 시문을 짓지 못함을 말한다. 조사는 학문을 성취한 선비를 말한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23일 개인이 세 번째 기사 병조의 사리기라 강원 황해 평안 영안 내도에서 본디 살다가 다른 도로 유의한 사람은 그 도의 관찰사를 시켜 각각 본디 살던 곳으로 제때에 수연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니 영도는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심해 홍응 이급의 이철견이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시행하소서하고 윤필상 선순효가 의논하기를 내도에서 유의한 사람을 본도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에서 변방을 충실하게 하는 뜻에 있어 마땅하나 이제 백성을 변방으로 옮기는 때에 또 유의한 사람을 수연하는 법을 배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니 유의한 지 오래고 얼마 안 된 것을 살펴서 점차로 시행하면 아마도 대체에 맞을 것입니다 하고 노사신 이승훈이 의논하기를 고조 증조 이전에 얼마 사는 사람으로서 지금 사는 고을에 호적을 붙여 신역이 있는 자까지 일체 다 수연한다면 여기서나 저기서나 살 곳을 잃어 다시 유예하는 배단이 있을 것이니 그 부모 때부터 유예한 사람을 제외하고 할아비 이전에 유예한 자는 수연하지 말게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정낭종이 의논하기라 영안 평안 두 도의 변방은 수자리 살기에 괴롭고 강원도는 땅이 메마르고 황해도는 나쁜 병이 많아 사람들이 즐거이 살지 못하고 조금씩 유의함으로 횟수가 쌓여 인물이 쓸쓸하게 되니 이제 원적으로 돌려보내 호구를 늘려야 하겠으나 횟수를 논하지 않고 고조 증조 때 유의한 자까지 일체 다 본토로 돌려보낸다면 소유하는 패단이 있을 것이 염려되고 또 여러 세대 동안 고향을 떠나 산업을 벌인 자를 죄다 선하게 되면 여기서나 저기서나 항산이 없으므로 도리어 유의하고 살 곳을 잃을 염려가 있을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자기 또는 부모 때 옮아간 자와 호적이 없고 신역에서 빠진 자 밖에는 본토로 돌려보내지 말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고조 증조 때부터 다른 도로 유의하여 편안히 살며 생업을 즐기는데 이제 문득 수연한다면 여기서나 저기서나 다 살 곳을 잃을 것이므로 민생이 가엾으니 부모 때부터 유의한 자 밖에는 수연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24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이여소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24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주화이정 홍응을 주장으로 명하여 살고지에서 대열하였다. 대열은 임금이 군사훈련습을 친열하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25일 연류 첫 번째 기사 인수 왕대비가 임사홍의 집으로 이어하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25일 연류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이효소에 문안하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26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26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권경희가 와사리기를 무릇 복명 사신이 스스로 수령을 가려서 차사원이라 칭하여 데리고 다니는데 그 추종과 영성의 번거로움이 사신과 마찬가지여서 가는 곳마다 폐해를 받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신은 명을 받던 자이므로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데 어찌 차사원에게 힘입어야 합니까? 이 뒤로는 부득이 함께 처리하여야 할 일을 제외하고는 데리고 다니지 말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금지 절목을 사무에서 상의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26일 병술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영안북도 절도사의 계본에 의가히 아뢰기를 각진의 강 여울에 능철을 설치하는 것은 폐단이 있을 듯 하기는 하나 방어에 쓰는 기계는 사람이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폐단이 있다여 폐지할 수 없으니 절도사를 시켜 해마다 편의에 따라 만들어 설치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영돈형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심회가 의논하기를 강을 따라 능처를 설치하는 것이 편리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신이 알 수 없으나
절도사가 아닌 것과 같다면 쇠를 장만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설치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각진의 강, 여울 이런 7곳에 모여 능처를 설치한다면 그 공역이 매우 중하여 백성을 필요하게 할 것이고 혹 지키는 일을 삼가지 못하면 저들이 훔쳐 쓰는 밀거리가 되어 도리어 해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홍응이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급배가 의논하기를 각 여울에 능처를 설치하는 것은 전일의 신주의 말에 따라 의논하였으나 형세가 어려워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강여울은 영안도뿐 아니라 평안도에도 있는데 철물을 장만하기 어렵고 지키기도 어려우니 참으로 절도사의 계분과 같다면 시행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능처럼 마른 쇠를 말한다. 성조실록 220권 성조 19년 9월 26일 병술 네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이극돈에게 하사하기를 북경에 가는 사행을 맞이하고 호송하는 사람들 가운데 혹 중국에 몰래 머물러 사는 자가 있으니 이번 정조사 김여석이 갈 때 호송장은 전에 하요원들을 벼슬이 놓고 사리를 알며 무죄가 있는 군관을 가려서 차정하여 미리 방지하고 가고 돌아올 즈음에 상세히 점검하여 몰래 머물러 살지 못하게 하라. 삼가 방지하지 않아서 몰래 머물러 살게 한 자가 있으면 중한 법으로 조처하겠으니 경은 상세히 다 이르라 하였다. 성조실록 229권 성조 19년 9월 26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기를 항림 도점 이이에게 한 작업을 올려주라 하였다. 성조실록 220권 성조 19년 9월 27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인성대군을 평원대군의 사당에 부제하고는 그 제사를 폐하고 다만 종친을 그 무덤에 보내어 제사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임금이 대군은 신하인데 관에서 치지하는 것은 어리에 있어 옳지 않고 제사를 없애는 것도 옳지 않다 하여 예조에 명하여 예제도를 상고하게 하였는데 예조의 사례기를 예제도가 없습니다. 전교하기를 이렇게 하면 나라의 제사로 하지 않더라도 그 제사를 끊지 않아서 예문에 매우 합당할 것이다. 이 뜻으로 영돈형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0권 성조 19년 9월 27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성준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들이 요즘 감시가 외람하므로 다시 시험하여 징계할 것을 두분 차자로 아뢰고 윤화하시는 분부를 엎드려 기다렸으나 전제의 향시에 외람되게 나아간 죄만을 국문하게 하시고 과방을 폐기하고 다시 시험한다는 명이 없으니 서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문형은 공기인데 올해 경중 외방에서 시험하여 뽑은 것은 다 사언을 심은 것입니다. 외방에서는 충청도의 감시 문과뿐이 아니라 경기 주화도의 감시가 그러하였고 경기 우도의 문과 향시의 시관을 출제를 삼가 비밀히 하지 않고 무릇 서책에서 글자를 표출하는 것을 베리에게 맡겨서 베리가 몰래 그 글자를 써서 거자에게 보였으므로 이 때문에 강세에 입격한 자가 30여인이 되도록 많았으며 경중에서 최세보, 신영철 등이 법을 어겨 어지럽힌 일 등이 근거에 듣지 못하던 것이니 신들이 들은 것은 미루어 보면 다른 도에서도 반드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올해의 시험에는 생원 진사로서 거관하여 원점이 차서 관시에 나아갈 자 39인이 다들 향시에서는 간유가 용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떼지어 다투어 갔으니 그 외람된 것을 알만합니다. 시장이 외람된 것은 올해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병5년에 임희재, 구순경, 정순충이 다 생원시, 진사시에 입격하였는데 무리가 떠들썩하여 올해에 남의 손을 빌어 글을 지은 생원 진사 임구정이다 하였고 시를 지어 비평한 자까지 있어 임동이 이제 장원랑 되니 이로의 문장은 빛을 내지 못하네 라고 하였는데 이른바 임동은 임희재를 가리키고 이로는 임원준, 임사홍의 부자를 가리킨 것입니다. 세종조에서 과거의 법이 지극히 엄밀하였는데 임원중이 맨 먼저 대작을 시작하였다고 일이 발각되어 주의를 받고 종신 폐고되었으나 다행히 세조께서 재생하게 하신 은혜를 입어 벼슬길에 통하게 하였는데도 옛 버릇을 고치지 않고 집안에 대대로 전하여 비평하여 풍자하는 시가 중외에 읊어지게 하여 성조의 지극한 공기에 누를 끼쳤으니 신들의 마음이 아픕니다.
또 청주 목사 최연은 임원준의 사촌으로서 그도의 향시에 선거를 감독하였는데 임원준의 손자인 이미재가 끼었고 구순경은 이미재의 처형이며 정승조의 아들인데 학술이 없이도 끼었으니 다시 시험하여 관의를 깨뜨리지 않는다면 문영의 공기는 어찌 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이미재 등을 다시 시험하고 아울러 부형을 공문하고 올해의 경중 외방의 문과 감시도 세종조 갑자의 관례에 따라 일체 폐기하고 내년 봄에 다시 시험하여 선비 풍습을 바로 써서 그러면 더없이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종은 홍문관의 관원을 가려서 시관으로 삼고 또 대관을 시켜 살피며 외방도 문신인 수령을 가려서 시관으로 삼는데 어찌 간사하게 속이는 일이 있겠는가? 다만 원점이 찬 생원 진사로서 관시에 나아가야 할 자가 법을 어겨 이반을 받아 인재가 없는 향시에 나아가기를 바랐으므로 이 일은 과연 외람되니 그 사람을 다시 시험하는 것이었단가. 또 차자 가운데 임동이 장원하였다는 글귀가 있는데 누가 지은 것인가 하였다. 장량 권경이가 아뢰기를 위에서 분부하신 것이 마땅합니다. 또 임희재 등 사민으로 말하면 혼인한 집안의 연주를 따라 향시에서 선거하였으니 그 부영을 공문하여 간사하게 속이는 것을 막으소서. 또 올해의 향시는 부정이 막심하니 일체 폐기하여 인심을 쾌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국시는 큰일이어서 쉽사리 다시 할 수 없으므로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으려 하였다. 이제 듣건대 법을 어겨서 어지럽힌 일이 잠은 많으므로 다시 시험하여 하겠으나 부형을 추국하는 것은 진실로 옳지 않다 하였다. 권경이가 또 아뢰기를 작상은 반드시 공이 있는 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제 항림, 도정, 이인은 공이 없는데도 작업을 올렸으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항림에게 작업을 올려준 것은 대비를 위한 일이니 내 생각으로는 그대들이 차마 입에서 내지 못하리라 여겼는데 이제 말을 하는 까닭은 무슨 까닭인가 하자 권경이가 아뢰기를 대비를 위한 일을 신들이 번거롭게 아뢰는 것은 못 견디게 황공하나 대비께서 그 집에 잠시 계셨고 그것도 임금의 땅인데 어찌하여 반드시 그 집 주인을 상조해야 하겠습니까? 작상은 참남하게 쓸 수 없는 것이니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감씨는 생원씨와 진사씨이다. 문형은 과거의 시관이다. 그 관은 성균관의 제방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이고. 이 안은 관청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성조실록 220권 성조 19년 9월 27일 모자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래는 허탕의 추안을 사헌부에 도로 내리고 이어서 승정원에 전교하기라. 근래 조관이 중한 죄를 범하면 거의 다 도피하였다가 뒤에 사유를 겪고서 다시 조정에 쓰려고 꾀하는 자가 많으니 이것이 어찌 옳겠는가? 죄를 범하면 스스로 밝혀야 할 텐데 밝히지 않고 도피하는 것이 옳겠는가? 반드시 잡아서 엄하게 다스려 국법을 바루어야 한다. 부처 살게 하여 준자는 정가사변하되 외방에서는 전린과 이정, 방장과 수령을 경중에 쓰는 관령을 아울러 죄주어 죄인이 스스로 용납될 수 없도록 하라. 다만 부모 형제는 의리가 서로 용납하여야 마땅하므로 정리와 법에 있어서 의논할 만하니 이 제한에 두지 않는다 하였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28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이어소에 문헌하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28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성준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최세보 신영철의 죄를 형조에서 대전에 차술 대술하면 장 100대 도 3년에 차하고 두 번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정지시킨다는 것으로 의계하였으나 대전에 실려있는 차술 대술은 시장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자로서 대술한 자가 있으면 이 조문에 따라 논하여야 마땅한 것이고 이제 최세보는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데 신영철의 종을 첩으로 얻기를 바라고 법을 어겨 감시에 들어간 자이니 다른 대술의 예가 아닙니다. 신영철은 신정의 아들이므로 종신 폐고되는 것이 제 본수인데 특별히 성상의 연애를 입어야 비록소 뱃슬길에 통하는 것을 바랄 수 있으므로 자신이 자력으로 입신하려고 삼가 행실을 고친 것이 반드시 여느 사람들보다 몇 등급 더하여 오를 터인데 아비의 행실에 뉘우치지 않고 곧 그 자취를 밟았으니
그 간사하게 속이는 것이 형용할 수 없는데 두 번의 과거가 지난 뒤에 신영찰이 입격된다면 등용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이 두 사람 영구히 증거하여 간사하게 속이는 무리를 징계하소서. 그러면 더없이 다행이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최세보는 이미 죄를 정하였고 대전의 법도 이에 지나지 않는데 어찌하여 반드시 법을 어기고 더 죄주어야 하겠는가 하였다. 권경이가 다시 차자의 뜻으로 반복하여 농계하니 전교하기를. 대전에는 다만 차술 대수를 한다는 장 100대 도 3년에 처하고 두 번의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정지시킨다고 하였고 생원의 장옥에 두 번 들어간 자의 죄를 말하지 않았는데 어찌 한 사람의 일 때문에 시법을 무너뜨려야 마땅한가 하였다. 권경이가 아뢰기를 대전에 이른바 두 번의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정지시킨다 한 것은 생원시에 두 번 들어가 대술한 생원을 이것으로 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전의 법은 이뿐인데 미워할 만한 사람 때문에 법을 무너뜨린다면 법이 미덥지 않아 백성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권경이가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들이 이 문제를 다시 시험하고 그 부용을 추국하기를 바라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임희재 등이 간사하게 속인 자취를 밝혀서 온 나라 안의 사람들이 문형의 공기로서의 중함을 환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공정한 대신에게 명하여 대간과 함께 이 3인을 강서시키소서. 그러면 하루 안에 간사하게 속인 것이 저절로 드러나서 죄를 벗을 데가 없어져서 무사람의 의심이 절로 풀리고 공론도 쾌하여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간사한 사람에게 징계되는 것이 없어 나라 사람들이 다들 과거는 속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간사한 계책은 임희제 따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영이 앞장선 것입니다. 이 무원주는 본디 남의 손을 빌어 글을 지었기 때문에 패고되었다가 외람되게 죽게 된 목숨을 다시 살려주신 은혜를 입어 지비가 일품에 이르고 나이가 60이 있지는 않는데도 오히려 간사하고 교활한 옛버릇을 고치지 않고 일찍이 제 아들 임사홍을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게 하여 무리가 떠들썩하였는데 잇따라 임희재가 젖비리 나는 아이로서 어뜸을 차지하여 무리가 또 떠들썩합니다. 임원준 부자는 스스로 좋은 계책이라고 생각하여 글에 붙인 청주 목사 최연에게 부탁하여 이미재가 문과 향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는 임원준의 간사하고 교활한 지시일 뿐더러 임사홍이 주모한 것입니다. 임사홍은 자신이 큰 죄를 지었으니 행실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어야 진시로 마땅한데 스스로 이처럼 상가지 않았습니다. 구수영 정숭조는 왕실과 혼인을 맺거나 무놈의 적을 이어받아 지위가 순품에 이르렀으나 다 식견과 도량이 없는 자입니다. 저 임가를 보면 간사하고 교활한 것으로 대대로 이어져 급제하의 현직에 통하였고 배우지 못한 아들 구순경, 정순충이 차술로 이미 생원 진사가 되게 하고 또 급제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속이는 일을 행하니 이 사람들을 엄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청감사 이득승은 제 아들 이기수가 그도 향시에 나아가게 하였으니 이것은 외람된 것입니다. 신들이 또 듣건대 이뿐이 아니라 제4위 남인과 처남 홍기순과 형의 아들 이철수도 그도 향시에 나아가 문과에 입격하거나 감시에 입격하였다 합니다. 이는 이득승의 일가의 자제가 충청도에 모여 응시한 것인데 선거를 맡은 수령도 감사 때문에 그 사이에 사사로운 짓을 용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덕성은 뻔뻔스레 박목의에 서압하여 예조에 이보하였으니 이는 이 덕성의 자제가 있는 것만은 알고 국법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이미제 등을 다시 강수시켜 선비의 풍습을 바르고 부형을 추국하여 간사하게 속이는 것을 징계하소서. 또 이 덕승은 잘못이 매우 크므로 벼슬에 있기에 마땅하지 않으니 채차하고 추국하여 선비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소서. 그러면 더욱이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제 등은 절로 내년 봄에 다시 시험할 것인데 어찌 지금 부영을 의심하겠는가. 이 덕승의 일은 아랜대로 따르겠다 하였다. 권경이가 아뢰기를 이제 본부에 절로 내년 봄의 강수가 있을 것인데 어찌 부영을 의심하겠는가 하셨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미제 등을 내년 봄에 관리에 따라 다시 시험한다면 이는 간사하게 속인 자체를 규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특별한 영으로 다시 강서시켜야 그 간사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은 반드시 이미제 등이 재상의 자손이거나 성리의 사람인데 마침 시관도 그 결에 붙이기 때문에 이토록 극진하게 미워하는 것일 것이다. 만약 반드시 다시 강서시켜야 한다면 무릇 원점이 있어 관시에 나아가야 하는데 향시에 나아간 데를 다시 강서시켜야 할 것이지 어찌하여 이 3인만을 뽑아내겠는가 하므로 권경이가 반복하여 논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처음에 최세보가 신영철의 종을 간통하고 신영철을 위하여 대수를 하려고 외람하게 생훈 한성시에 들어갔다가 이리 발각되어 죄를 받았다. 신영철은 신정의 아들인데 신정이 차수를 하여 겁제하였고 그 아들이 또 본떠려 하였으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부의웃음거리가 되었다 하였다. 신숙조치가 아니야. 차술은 남의 손을 빌어 글을 지음이고 대술은 남을 대신하여 글을 지어 줍니다. 문음은 부조의 공으로 벼슬을 하는 일이다. 성조실록 220권 성조 19년 9월 28일 모자 네 번째 기사 훈문관 직작 신종호 등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듣건대 항림 도정 이에게 가자라고 명하셨다 하니 신등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이 일을 어지르게 여겨 제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집이 길방이라 하여 대비께서 그곳에 이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상 주시려면 제보를 내리셔야 하고 자귀로 상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에게 부모가 없을지라도 어버이를 위하는 마음은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한 가지일 것이다. 항림의 가자는 대비를 위한 것이다 하였다. 신종호 등이 아뢰기를 신들은 전하의 성후가 지극하셔서 대비를 위하여 특별히 언전을 내리신 줄 잘 압니다. 그러나 대비께서 이의 집에 이어하신 까닭은 집주인이 어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집이 길방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어찌하여 가자로 상주기까지 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은 다 자기 부모가 있는 줄만 알고 임금의 부모가 있는 줄은 모르는구나. 대비께서 회복되셨으니 아들이 어버이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 기쁨을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가령 새 작업을 초수하더라도 무슨 지나칠 것이 있겠는가? 대저 모자간의 정의는 남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어찌 다 말하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대비께서 회복되어 황공하신 뒤에는 백간이 하례를 아래더라도 괜찮을 것인데 이제 그대들이 말하는 것은 이러하니 매우 내 평소의 뜻에 어그러지는 데가 있다. 그대들은 좌우에 상시하므로 그대들은 내 뜻을 알고 나는 그대들의 뜻을 알아서 고기와 물이 한 집에 있는 것과 같은데 이제 이와 같이 운운하니 바깥 사람들이야 어찌 내 뜻을 알겠는가? 이런 말을 뒤로는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20권 성조 19년 9월 28일 모자 다섯 번째 기사 제주목사 허희에게 치서하기를 이 병을 고치는 의녀 장덕은 이미 죽고 이제 그 일을 아는 자가 없으니 이, 눈, 귀 등 여러 가지 아픈 곳에서 벌레를 잘 제거하는 사람이면 남녀를 추론하고 초록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220권 성조 19년 9월 28일 모자 여섯 번째 기사 예조의 전지하기라 올해 중의의 진사시, 생원시와 문과, 향시, 한성시는 지극히 외람되니 모두 내년 봄에 다시 시험하라 하였다. 그렇다. 성주시록 220권 성주 19년 9월 2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 사헌 성준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들이 요즘 항림도정 이의 가자가 온편하지 못하다는 일로 여러 번 천총을 어지럽혔는데 전교에 대비 전에 관계되는 일이니 번거롭게 아뢰지 말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신들이 명을 듣고 황공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물러가 생각하니 관장은 현능을 대우하는 방도이므로 상사로 의뢰 제수할 수는 없겠습니다. 대비께서 이의 집에 이행하시고 비로소 병이 나을 수 있었으므로 전하의 기쁨과 신민의 기쁨이 끝이 없었으니 이에게 상 주시는 것은 마땅하나 현능을 대우하는 기구를 기쁨의 밑거리로 상주면 삼으면 명기는 어찌 되겠으며 나라의 채무는 어찌 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상사를 후하게 하되 가자하지는 않아야 하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령을 도로고도 명기를 중하게 하소서. 그러면 공도에 있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철 220권 성종 19년 9월 2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직제학 신종호 등이 차들을 올리 아래기라. 신들이 삼가 항림도정 이에게 한 작업을 올려주라는 전지를 보고 신들이 품은 생각을 함부로 아뢰었으나 선화가 간절하고 반복하여 선유하시니 신들이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감동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들이 대비께서 편찮으시어 전하께서 근심하신다는 말을 처음 듣고는 신들이 비록 벼슬은 낮고 사람은 미천할지라도 모두 외람되게 시종의 자리에 있으므로 구구한 마음이 다른 소음과 한 무리와는 달랐습니다. 허둥지둥 분주하여 이튿날에 바로 나으셨다는 말을 듣기를 기다렸는데 이어하신 지 얼마 안 되어 곧 강령하시니 온 나라 안의 신하들뿐이 아니라 무릇 혈기가 있는 자는 누구나 다 기뻤는데 더구나 근밀에 대죄한 신들과 같은 자의 마음이겠습니까? 신충의 기쁨이 끝이 없어 특별히 항님에게 가자하라는 명을 내리셨으니 신들이 전하께서 성유하신 나머지 나온 것인 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들이 함부로 아뢰어 맞이 않는 까닭은 뜻이 있습니다. 대저 장록은 본디 덕을 헤아리고 능력을 헤아려서 제수하여 마땅하고 헛되이 베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초에 술자가 이의 집에 이하시기에 온편한 방이라고 하였을 따름이니 이에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정께서 덕을 헤아리고 능력을 헤아려서 쓰신 기구를 하루아침에 은혜를 보이는 밑거리로 삼으시니 이것이 신들이 의욕하는 까닭입니다. 만약에 대비께서 이의 집에서 이의하셨기 때문에 강령하여지셨으니 상주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신들의 의혹이 더욱 심하여질 것입니다. 신들이 일찍이 사전을 보니 미천한 필부로서 성효가 지극하여 그 어버이의 병이 낫게 한 자가 자주 있는데 더구나 전하께서 천승의 존귀한 몸으로 백신의 주장이 되어 일념으로 감독시켰으니 어찌 응하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대비께서 편찮은 친 뒤로 약은 친히 맛보시고 찬스는 친히 보살피시며 내 마음의 아픔을 어떻게 이루 말하겠느냐고 말하기까지 하셨으니 이 정성이 넉넉히 신천을 감동시켜 곧 병이 나으시는 기쁨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의 집에 이의하셔서 그러하셨겠습니까? 신들의 생각으로는 승려가 간 곳이므로 적당히 물건을 내려서 언수를 보여도 괜찮겠으나 벼슬로 상주는 것은 옳지 않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다시 더 깊이 생각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